결혼도 안 했냐고요? 했죠. 2번이나. 근데 이상하죠. 가끔은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보다 한 번 스쳐간 사람이 더 오래 남아요. 내가 그를 본 건 70살 생일을 한 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요양원 봉사활동을 갔다가 누구보다 그리워했던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죠. 그는 웃고 있었어요. 그때와 똑같은 눈으로요. 근데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정우 씨 아니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그날 밤 베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제 가슴 속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는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이정우. 내 인생의 봄이었고 그 봄이 한순간에 사라진 사람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70세의 첫사랑과 치매, 그리고 잊혀지지 않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그 시절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우린 1971년에 만났어요. 전 간호사였고 그는 군인이었어요. 베트남 파병을 앞두고 잠시 들른 병원에서 우리의 짧은 연애가 시작됐죠. 눈 내리면 결혼하자. 그의 마지막 말이 그거였어요.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뒤로 소식은 끊겼고 저는 매년 첫눈이 오는 날이면 무작정 역 근처를 서성였어요. 혹시라도 그가 돌아올까 봐요. 정말 바보 같았죠. 그렇게 50년을 흘려보냈는데 그날 요양원에서 이름도 과거도 기억 못하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거예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등의 흉터, 웃을 때 올라가는 오른쪽 눈꼬리, 그건 분명히 이정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요양원에 갔어요. 그에게 다시 말을 걸고 같이 앉아 창밖을 보고 그가 좋아했던 민트 사탕도 챙겨갔죠. 그는 저를 봉사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의 눈동자가 저를 볼 때마다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린다는 걸요. 사랑이 기억 속에만 머무는 감정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봉사 선생님, 오늘도 오셨어요? 그가 나를 처음 본 날로부터 일주일 뒤 요양원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그가 내게 건넨 말이었다. 이정우 씨. 그는 내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예, 오늘도 왔어요. 약속했잖아요. 매주 같은 시간에 온다고. 나는 마치 오래된 연인을 다시 만난 사람처럼. 하지만 동시에 아주 낯선 누군가를 새롭게 알아가는 사람처럼 그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우리는 한참을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의 끝자락,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는 오후였다.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타고 들어오고 그 빛이 그의 백발을 감쌌다. 선생님, 이거 지난번에 좋아하신다고 하셔서요. 나는 가방에서 민트 사탕 하나를 꺼내 건넸다. 그는 사탕을 받아 입에 넣고 아주 조심스럽게 씹으며 웃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봤는데. 그쵸, 좋아하셨다니까요. 나는 그 말에 괜히 울컥해져서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봤다. 그에게는 기억이 없었지만 나는 기억을 안고 있었다. 그와 함께 들었던 음악, 그가 웃을 때 지었던 표정, 햇볕에 잘 마른 군복 냄새. 나는 그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고 그는 그 모든 걸 잊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나와 함께 있는 걸 편안해했다. 봉사 선생님은 왜 매번 오세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머릿속 어딘가를 더듬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살짝 흔들고 조용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루는 그가 요양원 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혹시 사랑이 뭔지 기억나세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낡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누군가를 계속 보고 싶은 거.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마음이 조용해지는 거. 그런 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는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건가 봐요. 선생님을 보면 마음이 참 조용해지거든요.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 한마디에 50년의 기다림이 눈물처럼 스르륵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여전히 내 이름을 몰랐지만 내가 그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익숙해했다. 그리고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됐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감각이라는 걸. 그의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요양원 생활기록부를 정리하다 말고 나는 우연히 한 봉투를 발견했다. 연한 아이보리색. 구겨진 종이 봉투에 시동 305호 정우 어르신이라 적혀 있었다. 누가 쓴 건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필체가 낯설지 않았다. 나는 간호사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이거 혹시 이정우 어르신이 쓰신 건가요? 간호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분은 편지를 잘 안 쓰세요. 읽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편이라. 그 말에 나는 봉투를 다시 들여다봤다. 너무 조심스럽게 마치 무언가를 깨뜨릴까봐 겁나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연필로 눌러 쓴 단 4줄의 글귀. 잊었다고 말하면 덜 아플 줄 알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게 더 아프다. 민트 향을 맡을 때마다 자꾸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다. 글 자체는 확실히 낯설지 않았다. 이정우. 그의 손글씨였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그가 어딘가, 아주 깊은 어딘가에 아직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더욱 자주 요양원에 들렀다. 그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그가 조금이라도 기억의 끄트머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작은 단서들을 남겼다. 우리가 함께 듣던 옛날 노래를 휴대폰으로 틀고 그가 입대하던 날 입었던 군복의 사진을 인화해 액자에 넣어 방에 두었다. 그가 좋아하던 고요한 클래식 음악도 천천히 틀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천천히, 아주 느릿하게. 그 손끝이 내 손등을 감싸던 그 감촉이 너무 익숙해서 나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가만히 그를 바라봤다. 선생님, 그가 말했다. 선생님 목소리 어쩐지 참 익숙해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자주 오잖아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눈동자에 순간 무언가 번쩍이는 게 스쳤다. 민정. 그가 그렇게 말했다. 인정. 나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그 이름은 바로 내 이름이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오래전 우리 둘만이 알던 그때 그 말투로.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또 헷갈렸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조심스레 그에게 작은 편지를 건넸다. 이거 시간이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꼭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누군가 당신을 참 많이 좋아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쓰며 울었다. 70평생 누군가를 이렇게 오래 사랑한 적은 없었다. 며칠 뒤 간호사가 다가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정우 어르신이 그 편지 밤새도록 품에 안고 계셨어요. 읽지는 못하셨지만 계속 만지고 계셨대요.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감정은 남는다. 사랑은 결국 마음이 기억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느 저녁 내가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나는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민트 사탕 말고 예전 그 시절 얘기해 드릴까요?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눈 내리면 결혼하자고 했었죠. 그 한마디에 나는 손을 꼭 쥐었다. 그의 기억이 돌아왔는지 아니면 그냥 바람처럼 스친 말이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그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지금도 이정우 씨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약속을 잊고 간호사의 이름을 헷갈리고 가끔은 자기 이름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내 이름이 정우였던가요? 그가 어느 날 내게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이정우 씨. 멋진 이름이죠. 그렇죠. 정우 뭔가 따뜻한 이름 같아요. 그의 말투는 여전했지만 눈빛은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다. 내가 건네는 사탕을 받던 손도 이전보다 많이 떨렸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를 잃는 기분이었다. 아침에 내가 도착했을 땐 눈빛에 나를 담고 있다가도 점심 무렵이면 다시 봉사 선생님이라 부르며 낯설게 인사했다. 사랑이란 건 언제 사라지는 걸까요?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글쎄요, 사라진다기보다는 어딘가 숨어 있는 거 아닐까요? 가끔은요, 사라진 줄 알았던 게 문득 돌아오기도 하니까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숨이 막혔다. 그는 알고 있었을까? 자신의 기억이 조금씩 부서지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편지를 썼다. 그가 있더라도 내 마음은 남기고 싶었다. 그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내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정우 씨, 오늘은 우리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났어요. 당신은 그날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나는 긴 머리를 반묶음으로 했었죠. 그날 당신이 웃을 때 내 심장이 참 많이 떨렸어요. 나는 그 편지들을 작은 상자에 모았다. 그리고 요양원 침대 머리맡에 두었다. 언젠가 그가 하나씩 펼쳐보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의 생일이 다가오던 겨울, 나는 작은 케이크 하나를 사서 요양원으로 갔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고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정우 씨, 오늘은 당신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몰래 미역국도 끓였어요. 선생님한테 혼났지만요.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웃었다. 인정 씨,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는 다시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민정 씨 미안해요. 그날 돌아가려고 했는데.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늦었어도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천천히 잠들었다. 마치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야 쉴 수 있는 사람처럼. 그날 밤
나는 요양원 뒷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 춥진 않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조용하고 느리게 마치 오랜 약속을 지키듯 흩날리고 있었다. 눈 내리면 결혼하자. 그의 마지막 약속이 떠올랐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우 씨, 오늘 눈이 와요. 우리 너무 늦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부부였던 거죠. 눈발 사이로 작은 종이 비행기 하나가 날아들었다. 누군가 요양원 창밖으로 날린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레 펼쳐보았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보고 싶었어요. 늘 그랬어요. 하지만 너무 늦게 돌아와서 이제는 그냥 매일 보게 해주세요. 나는 눈을 감고 마음으로 말했다. 그래요. 매일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결국 기억 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함께 견디는 그 시간 속에 깃드는 거라는 걸.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어떤 연인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다. 며칠 후 이정우 씨는 다시 입원실로 옮겨졌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의사 말로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나는 그의 침대 곁을 지켰다. 그가 눈을 뜨면 내 이름을 잊은 채로라도 내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는 거의 말이 없었지만 가끔은 작은 소리를 중얼거렸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그 속엔 늘 한 단어가 섞여 있었다. 미안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요양원 원장이 나를 불렀다. 이정우 어르신의 짐을 정리하다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원장은 작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다. 작고 낡았지만 단단히 잠긴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그분이 직접 저에게 맡기셨어요. 이 사람이 찾아오면 주세요 하시면서요. 이름은 기억 못 하셨던 것 같은데. 긴 머리, 기다리는 사람, 민트 사탕 좋아하는 그 여자라고.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말도 안 되는 표현들로 그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자 안에는 얇은 노트 한 권과 마른 꽃잎이 몇 장,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노트 표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도 마음은 흐린 사진처럼 남는다. 나는 노트를 조심스레 펼쳤다. 맨 처음엔 그의 글씨로 짧은 일기가 써 있었다. 2021년 3월 14일.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가슴이 아팠다. 2021년 3월 21일. 그 여자가 민트 사탕을 건넸다. 그 맛이 익숙했다.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녀를 보면 왠지 안심이 된다. 2021년 4월 4일. 그녀 이름이 민정이라는 걸 들었다. 내 머릿속 어디선가 종이 울렸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혹시 내가 틀린 기억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웠다. 2021년 5월 1일. 이제는 안다. 그녀는 내 첫사랑이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사랑이기도 하다.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는 것이 그녀에게 덜 아프게 해주는 거라 믿었다. 나는 나를 잊고 그녀는 나를 다시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를, 그 모든 날들을, 그리고 감추고 있었다. 자신이 잊어버릴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억이 돌아왔다고 말하는 순간 그녀가 이제는 떠나도 된다고 생각할까봐 붙잡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노트를 가슴에 껴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며칠 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그의 마지막 순간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손등엔 희미하게 파르르 떨림이 있었고 그 순간 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고마워요, 민정 씨. 그 말 한마디로 나는 50년의 상처를 모두 치유받았다. 장례식 날 요양원 직원들이 나에게 물었다. 두 분은 가족이셨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그 사람은 제 남편도 연인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저를 사랑했어요. 심지어 기억을 잃은 상태로도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그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마지막 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간다. 기억이 지워져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은 끝까지 남는다.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따라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접어 우리 둘이 함께 찍은 사진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의 마지막 사랑이자 그의 마지막 기억이 되었던 나는 이제 그를 마음속에서 천천히 놓아주려 한다. 그가 말했듯이 사랑은 잊혀져도 남는 것이니까. 이정우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다. 요양원 마당엔 벌써 봄꽃이 피기 시작했고 그가 자주 앉던 벤치 위에도 작은 꽃이 몇 개가 떨어져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곳을 자주 찾는다. 그가 떠난 자리를 매만지듯 그의 흔적이 남은 공간을 조심스레 바라보며 하루를 보낸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 나이에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게 가능해요. 기억도 못하던 사람인데 그리 대단한 사랑이었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웃는다. 그 사랑을, 그리고 내 마음속 그 계절을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는 안다. 이정우 씨가 떠나고 난 후 나는 그의 노트를 요양원 직원들과 함께 복사해서 한 부씩 나눴다. 이 노트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직원이 말했다. 기억이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는 걸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노트는 지금 요양원 로비 한편에 기억의 서재라는 이름으로 전시되어 있다. 거기엔 정우 씨의 문장과 그가 남긴 사진,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쓴 글귀가 함께 놓여 있다. 누군가를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그만큼 오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며칠 전 요양원에 새로운 입소자가 들어왔다. 허리가 굽은 80대 중반의 노인. 그의 부인이 매일 같이 와서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 지금은 다 잊었지만요. 이렇게 웃는 걸 보면 그래도 저를 조금은 기억하는 것 같죠.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어쩌면 사랑은 그 자체로 기억의 다른 형태인지도 모르겠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손끝에, 표정에, 말투에 남는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은 그가 남긴 상자 속에서 발견한 작은 필름 카메라를 인화했다. 그 안은 창밖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내 모습, 민트 사탕을 건네받으며 어리둥절한 그의 얼굴, 그리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손을 꼭 잡은 사진이 있었다. 나는 사진을 유리 액자에 넣어 우리 집 현관문 앞에 걸어두었다. 출근할 때마다, 마트에 갈 때마다 나는 그 사진 앞에서 인사를 한다. 다녀올게요, 정우 씨. 이제 그가 없는 하루에도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의 이름을 되뇌며 하루를 마친다. 요즘 나는 편지를 쓰지 않는다. 대신 하루에 한 문장씩 짧은 글귀를 메모장에 남긴다. 오늘은 민트 사탕 하나가 몹시 그리운 날. 창밖에 하얀 매화가 피었다.
당신이 좋아했지. 사랑한다는 말. 늦게 배워서 다행이다. 천천히 오래 쓸 수 있어서. 그는 떠났지만 나는 매일 그와 살아간다. 가끔 친구들이 묻는다. 너 아직도 요양원 다녀? 거기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나는 대답한다. 그 사람이 거기 있었으니까 나도 아직 거기에 있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들은 잘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사랑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이니까. 올해 첫눈이 내리던 날, 나는 요양원 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늘에서 조용히 내리는 눈발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정우 씨, 눈이 와요. 이제 정말 결혼해야겠네요. 그리고 나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다. 이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누구와도 약속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내 마음 속에서 그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어쩌면 이 사랑은 세상 그 누구도 몰랐을지 모른다. 아니,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랑처럼 흩어지고 잊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사람과 내가 함께한 시간들은 내 인생의 가장 선명한 장면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마지막으로 그의 노트 맨 뒷장에 적힌 글귀를 기억한다. 내가 당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당신은 나를 기억해 줄 테니까.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했던 사람이자 사랑해준 사람이었기에 이제야 겨우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눈이 그쳤다. 그가 남긴 자리 위에 고요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마지막까지 앉았던 벤치를 향해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정우 씨, 잘 지내세요. 내일 또 올게요.